잠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에 따라 삶을 형성하며 자신의 감정, 생각, 선택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욕구를 느낍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과 권위를 발산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의 심오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지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6가지 보이지 않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지능은 일반적인 지능을 넘어서는 깊이를 지닙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종종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 억압된 감정, 눈에 띄지 않는 믿음, 그리고 타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융은 개인이 내면 세계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원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삶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역동성을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핵심에는 일종의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융은 의식적인 인식과 무의식에 직면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억압된 분노, 두려움, 고통,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들을 인식하면 타인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와 삶의 복잡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의식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 높은 영적 지능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직관과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또한 삶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너머를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 그 자체에 대한 인식도 포함합니다. 융은 꿈, 상징, 그리고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통해 정신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꿈과 상징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의식적인 내면 작업의 산물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의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종종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면 억압된 고통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영적 지능에는 이러한 불편함에 맞설 용기와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려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의식의 패턴을 인식하면 삶의 겉보기의 무작위적인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삶을 더욱 전체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영적 지능은 우연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영적 성숙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에서 개성화의 시작을 봅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삶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자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높은 영적 지능의 첫 번째 비결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는 직관이나 지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깊은 자각, 의식적인 자기 성찰, 그리고 영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이루고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영적 자유와 진정한 개성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단순한 반응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길잡이이자 나침반과 같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이 내면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무의식의 반영이며 이러한 반영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기초입니다. 감정적 깊이를 가진 사람들은 분노, 질투, 실망, 기쁨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융은 자신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내면의 권위를 개발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깊이는 피상적인 인간 상호작용을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표면적인 표현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내재, 억압된 감정, 그리고 무의식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통찰력의 힘은 자신의 무의식과 연결되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영적 지능은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감각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면의 권위는 외부의 승인이나 인정 추구와는 별개입니다. 융은 자신의 내면의 권위를 개발하는 것이 삶의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타인의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정의 깊이는 이러한 내면의 권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의 자각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그림자를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이거나 억압하지 않은 측면으로 정의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자를 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어두운 면을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감정의 깊이는 내면의 자각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과 내면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이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융에 따르면 감정의 성숙과 내면의 권위는 삶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복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관리합니다.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은 내면의 나침반을 간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감정을 내면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건강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감정의 깊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피상적인 관계에 안주하는 반면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정직과 진실을 중시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 에너지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술, 글쓰기, 리더십 또는 일상생활의 창의적인 영역을 통해 이러한 감정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영적 지적 충만함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융은 자신의 감정과 내면의 충동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진정한 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 약점, 그리고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용기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키웁니다. 이러한 수용은 내면의 권위를 강화하고 영적 자유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감정의 깊이와 내면의 권위는 높은 영적 지능의 필수 요소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자신의 내면을 용감하게 들여다보고 감정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 모두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권위를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찾고 영적 지성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도 영적 성숙과 내면의 자유로 가는 문을 열고 싶다면 이 여정은 자신의 감정의 깊이와 내면의 권위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힘의 원천임을 깊이 이해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침묵은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며 영적 성숙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이 침묵은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소음과 혼돈 속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직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생각을 소화하고 감정적 반응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경청하고 서두르지 않고 관찰하며 이 과정에서 내면의 인도를 활용합니다. 침묵을 통해 그들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역학까지 분별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침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융의 그림자와 무의식 개념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의식을 반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묵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과 말에 판단 없이 귀 기울입니다. 이는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합니다. 침묵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침묵은 개인의 내적 권위를 강화하는 힘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으로 향하고 내면 세계를 관찰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사회의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정의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견하며 이는 영적 정신적 충만함을 제공합니다. 침묵은 내면 세계의 거울이며 이 거울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본질을 봅니다. 침묵은 또한 두려움에 맞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은 무의식의 어두운 측면에 맞서지 않고는 진정한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을 통해 두려움, 불안, 억압된 감정을 관찰합니다. 침묵은 그것들을 억누르는 대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삶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침묵은 또한 의식적인 선택을 뒷받침합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내면의 혼란과 연결되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성급하게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며 가장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 성숙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내면 세계에 깊은 침묵을 만드는 능력은 삶의 혼돈 속에서 균형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침묵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외부 세계의 혼돈이 자신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강화합니다. 침묵은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이 됩니다. 침묵은 영적 지능에 보이지 않는 측면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는 침묵을 통해 가능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을 내면의 안내자에게 귀 기울이고 직관을 개발하며 의식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더욱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합니다. 침묵은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기이자 지침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심오한 힘과 지혜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권위를 강화하며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만약 당신도 이 침묵의 힘을 발견하고 내면의 지혜를 향한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침묵의 문을 여세요.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정신 상태와 감정적 경험을 깊이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공감은 단순한 이해의 형태가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표면적인 차원뿐 아니라 내면의 역동성과 감정적 단서를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공감은 세상과의 관계를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공감을 이해하는 데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 속 원형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도 드러납니다. 이들은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
침묵의 시선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말 뒤에 숨겨진 감정적 울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에게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내면의 균형과 영적 성숙을 촉진하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공감을 행동의 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과 무의식과의 접촉은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이끄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감은 타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고 연민 어린 선택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적 혼란을 감지함으로써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게 더욱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행동합니다. 공감과 보이지 않는 연결은 또한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종의 침묵의 리더십 역할을 합니다. 융계에 따르면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말 없이도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형성합니다. 융의 심리 유형 이론에 따르면 의식 수준이 다른 개인 간에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단서를 읽음으로써 이들은 삶에서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방향을 찾습니다. 공감은 이들이 무작위적인 연결이 아닌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끕니다. 공감은 또한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융의 그림자와 페르소나 개념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방어 기제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욕구를 감지하고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요소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유대감은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 주변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무의식적인 영향은 집단의식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한 관찰과 깊은 공감을 통해 이들은 주변 환경의 조화와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적 단서를 파악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공감과 보이지 않는 연결은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개인적 사회적 지침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타인의 영적 상태를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인식하는 것이 영적 지능을 심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공감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욱 의식적이고 연민 어린 방식으로 인도하며 보이지 않는 연결의 힘을 통해 삶과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연결을 감지하고 영적 지능을 개발하고 싶다면 공감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보십시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깊은 자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경계 설정 능력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영적 성숙도는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와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능력에 정비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 체계와 내면의 직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삶을 혼돈과 감정의 조종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영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은 피상적인 선택 행위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의 과정이 합쳐질 때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진정한 동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논리와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자각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결정은 개인의 진실성과 삶의 조화를 보존하여 외부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갖게 합니다. 경계 설정은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고 진정한 욕구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내면의 진실을 보호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영적 온전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은 개인이 자신과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뿐만 아니라 경계와 선택으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명확하고 의식적인 결정은 주변에서 신뢰할 수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만듭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면의 직관을 우선시합니다. 융의 원형 개념은 무의식적인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원형 에너지와 내면의 안내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들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정확하고 균형 잡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는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갖게 합니다. 경계는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토대가 됩니다. 융의 그림자와 무의식에 대한 가르침에 따르면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영향에 취약해지고 자신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영적 온전함과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그들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정과 경계의 지혜는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자각을 활용하여 자신의 결정에 결과를 평가하고 자신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결정과 경계의 지혜는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경계를 정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영적 지성을 심화시키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결정과 경계를 의식적이고 직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욱 균형 잡히고 평화로우며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정의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융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어 이 과정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미래 세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적 지능은 물리적 또는 물질적인 유산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을 통해 퍼져나가는 영향력의 장을 형성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을 형성하며 더욱 의식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높은 영적 지능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말과 행동, 그리고 본보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보여주는 자각, 공감, 그리고 내면의 권위를 통해 의식적으로 타인을 인도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에 따르면 개인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의식적인 행동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를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영적 진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는 그들의 유산이 지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적 지능에 보이지 않는 유산은 특히 가치와 원칙의 전수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와 원형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의식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유산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오래갑니다. 융의 상징 심리학에 따르면 상징과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무의식의 층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의 작지만 의식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이끕니다. 공감과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유산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 면을 인식하는 것이 공감과 내면의 권위를 키우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에너지를 변형시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균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되는 영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보이지 않는 유산을 강화합니다. 영적 지능에 보이지 않는 유산은 의사결정과 삶의 선택에서도 나타납니다. 융의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의식적인 개인은 자신의 영적 발달을 통해 주변의 무의식적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 모두에 깊고 지속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유산은 물질적 또는 물리적 요소 없이도 영적인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유산이 물질적인 소유 없이도 강력하고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의식적이고 공감적이며 현명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유산은 삶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다리 중 하나입니다. 이 다리는 의식적인 자각, 내면의 권위, 그리고 영적 지혜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멈출 때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마다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하고 어떤 말을 피하시나요? 어쩌면 당신의 감정, 경계 또는 삶에 대한 관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힘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여정에서 당신의 한계, 가치, 그리고 영적 지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 순간은 내면의 힘을 되새길 기회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